사고 당시 보호자와 두 아이는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뒤쪽에서 흰색 승용차가 접근하는데요. 그리고 돌연 좌회전을 하면서 보호자와 두 아이를 들이받습니다. 멀리서 차가 오는 게 보이니까 저희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왔는데 그냥 차가 피하지도 못하게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 아이들은 미처 피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둘째가 바퀴에 이제 다리가 걸쳐 있던 상태여서 계속 차를 빼 이랬는데 몇 초 후에 있다가 차를 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안 보였다. 천천히 갔다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사고 직후 운전자는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로 둘째 아이는 다리에 큰 흉터를 얻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큰 만큼 아이들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 4개월 아이랑 30개월 아기예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방사선도 아무것도 안 되고 엑스레이만 찍었을 때 뼈에는 다행히 무리가 없는데 아이의 뼈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성장판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형외과를 다니면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아이들의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사고 이후 피해자 가족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측에서 사고 처리 발생 시 과정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과실에 의한 인적 피해 발생 사고가 12대 중요 법규 위반에 해당하면 형사처벌하기 때문에 중상해가 나와야지만이 형사처벌이 된다는 얘기네요. 네, 그죠? 맞아요.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게 안 다쳤다는 이유로 그냥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자도 이제 14개월이에요. 이제 걷고 있어요. 걸어도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넘어지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도 괜찮냐는 말도 없고 안 보였다. 그냥 천천히 갔다. 이렇게만 말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 사고 한 마디 거예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희가 지금 이제 수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자세한 거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왜 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은 걸까요?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는 법규 위반이 있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는 일단 과실에 의한 사고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과속을 했다거나 신호 위반을 했다거나 이런 중대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인 거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6월에도 한 승용차가 십자가를 덮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죠. 사고 장소가 도로로 규정되지 않아서 가해 운전자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면 공소권이 면제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때문에 경각심도 많이 없어지고 처벌도 약하고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이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 가족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고 하는 거죠? 네, 저희 집은 이쪽으로 가야지만 저희 집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호등 이렇게 표시라도 돼 있었다면 저희도 멈추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것도 없이 하니까 아예 그냥 완전 위험한 그 도로인 거예요. 당시 사고 발생한 곳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습니다. 네. 보행자와 차량이 같은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충돌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곳이었는데요. 사실 여기가 인도나 뭐 이렇게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항상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여기 조심하라고 천천히 다니라고 맞아요. 아주 운전할 때 조심스러운 곳이긴 해요. 불편하면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뭐 애들이 따로 인도로 다닐 길이 없으니까 아예 없는 거죠. 위험해 보이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조라는 지적과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보행자하고 이 차도하고 구분이 없다 보니까 혼재돼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아이들이 뛰어나오거나 전동 킥보드라든지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운전자가 속도가 좀 빠르거나 전방주시 태만을 하게 되면 바로 접촉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면도로. 그렇다면 반복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런 도로에서는 차도 다닐 수 있고 사람도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차보다는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사람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법이 좀 개정이 돼서 뭐 좀 추가적인 안전장치나 안전표지 이런 것들을 좀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 도로 표시, 표지판, 또 바닥 색깔을 통해서 경각심을 높여주는 방법, 또 운전자가
이면 골목에서는 속도를 아예 늦추고 전방 주시 테만이 되지 않게끔 항상 긴장도를 높여야 된다 보고 있고, 이런 모든 노력이 한꺼번에 병행돼야지 이면 골목에서의 실질적인 사고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나 매일 오가는 길입니다. 이면 도로가 더 이상 위험한 길이 아닌 안전한 생활 공간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